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회장입니다. 이제 늦은 시간이죠. 여러분들께 영상 올리고 오늘은 좀 저도 쉬도록 하겠습니다.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영상이 좀 늦었어요. 늦었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편하게 쉬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다가설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한번 또 삼성 그 외의 이야기들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. 오직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해요. 이제 깜짝 반등이나 뭐 슈팅 같은 거는 믿지 말라. 코스피는 2260에서 한 2400 정도에서 박스권에 놀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2260에서 2400 정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 이번 주에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에 힘입어 가지고 2350선까지 올라섰는데, 그러나 그 개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이제 반등 폭은 제한이 돼요. 그 다음 주 증시도 횡보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전망이고, 13일 날 보니까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를 합니다. 그리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이제 앞두고 있어. 굵직한 이벤트들. 그래서 보니까 증시의 변동성이 계속될 것 같아요. 저 지난주에는 좀 올랐다 하더라도 다음 주가 재밌다. 다음 주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게 또 한번 발표되면은 한번 또 휘청휘청 걸릴 겁니다. 또 나스닥도 그렇고. 그리고 우리 코스피는 또 이제 기준금리 한국은행 이게 좀 많은 작용을 하지 않겠나, 영향을 줄 것 같아요. 일단 한국거래소 보면은 그 지난 8일날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16.34포인트나 올랐어요. 0.7% 정도 올랐습니다. 0.7% 올랐고 2350.6일에 거래를 마친 거죠. 0.7% 올라서 6일 종가 기준 2300선이 이전 뚫렸었어요. 2300 뚫렸다가 코스피는 그 이후에 이 거래일 연속 반등에 성공을 하더라고. 반등에 성공을 해가지고 결국은 2350선이죠. 2350선을 이제 딱 회복을 하는 겁니다. 회복을 했습니다. 전날에 그 뉴욕 증시를 보니까 연방준비제도의 그 인사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, 이 자신감에 대해서 강세 마감한 점이 투자 심리에 약간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는 것 같아요. 삼성전자 또 재밌죠. 우리 삼성전자가 실적 선방을 했어. 실적 선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의 그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또 상승을 해요. 여기에 또 상승을 하고 또 전기차에 대한 그 수요 증가 기대감까지 확산되는 거예요. 전기차. 이 전기차까지 수요 기대가 확산되다 보니까 2차 전지주들이 또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. 2차 전지들 또 강세로 마감을 했다는 게 또 의미가 있어요.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종목에 보니까 8개 종목이 이제 강세예요. 강세인데 특히 LG엔솔 3.88% 정도 돼요. LG화학 3.05%, 그리고 현대차가 1.7, 그리고 기아가 한 1.4 정도 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나름대로 이제 그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을 했죠. 반영을 했고 이제 나름대로 좀 기대 심리도 좀 커지더라고요. 특히 LG 계열들이 좀 올랐어. LG엔솔하고 LG화학 쪽 차섹터도 계속 떨어지다가 좀 올라가는 것 같고, 또 삼성전자가 0.86% 정도, 그리고 하이닉스가 0.96% 정도 이제 상승을 했죠. 반도체주는 그 오후장에서 오름폭이 좀 좁아지긴 했는데 무사히 이제 강세 마감 대열에 이제 합류를 하는 겁니다. 다만 그 이 같은 흐름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지는 않을까, 다음 주까지 이어질지는 미수지예요. 미지수 참. 미지수입니다. 갑자기 수지가 너무 미지수인데 지금 보니까 다음 주에 코스피 지수가 한 2260에서 한 2400포인트 정도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겠나, 또 그렇게 보는 거예요. 2400을 뚫고 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. 원자재 이제 가격이 하락과 또 연준의 정책에 대한 그 시장의 긍정적인 해석은 코스피 지수의 상승 요인이 있죠. 상승 요인으로, 반면에 경기 침체 우려와 그 달러 강세는 하락 요인으로 보는 겁니다. 뭐 대부분 잘 아실 거예요. 이제는 경기 침체 우려, 달러 강세 이런 것들이 하락 요인으로 이제 분석이 된다. 우선 주목할 게 뭐냐? 미국의 CPI 발표다. 미국의 CPI 발표인데
지금 13일날 발표된 미국의 6월 CPI 결과에 따라서 시장은 변동성을 보일 것 같습니다. 보일 것 같고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.7%예요. 그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.9%로 이제 점쳐지고 있죠. 소비자 물가는 8.7, 그런 소비자 물가는 5.9. 지난달 그 8.6%, 6%에 비교를 하니까 그런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이 약간 소폭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에너지하고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그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월보다 낮아질 것 같아요. 최근에 그 국제유가 등 그 원자재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심화되지는 않겠다. 그렇게 보는 연구원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. 하여튼 6월 그 CP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은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행보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. 그래서 완전 6월 그 FOMC 의사록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경제 성장 둔화를 감내를 해야 돼요. 감내하면서 물가 통제에 최우선을 두겠다는 그런 정책 방침이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. 그래서 6월에 그 CPI가 시장이 원하는 결과로 화답해 주면은 연준은 9월부터 이제 긴축 강도를 완화해 나가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. 그래서 6월 CPI가 상당히 중요해요. 예. 여기서 말 그대로 또 이상하게 나오면 작살 나는 거예요. 또 보니까 연준의 그 치우친 그 정책 성향, 그 물가 통제죠. 그 올인하는 거. 이쪽 부분이 이제 공시가 된 시점이 지나고 보면 역풍을 받아온 우리 투자 대상이 반등에 나서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는 미국의 성장주가 이제 반등을 주도하는 대상이 될 것 같아요. 미국 성장주. 그동안 성장주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? 예전에 미국 성장주 하면은 그래도 성공 법칙으로 투자만 했다 하면은 성공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성장주가 거의 막 꼬라박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앞으로는 성장주가 향후 좀 좋아지지 않겠나 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6월에 그 FOMC 의사록에 따르니까 연준 위원들도 7월에도 금리를 50에서 70bp 보는데 내가 볼 때는 75bp로 갈 것 같아요. 하여튼 이 같은 그 가파른 금리 인상이 이제 경제 성장에 잠재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그 우려의 시선도 상당히 공존하고 있죠. 가파른 금리 인상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. 시장의 그 7월 자이언트 스텝 우려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또 하는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됐습니다. 그래서 연자재 가격이 고점 대비 낮아지면서 최근 주식시장의 관심은 뭐냐,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침체로 가는 것 같아. 한때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였지 않습니까?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경기 침체다. 이쪽으로 시선이 옮겨간다. 연준의 그 강한 긴축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짧게 침체를 겪겠죠. 좀 겪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약간 억제되면서 내년에는 금리를 또 인하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.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이제 약간 복잡해요. 지금 인플레이션도 고려해야지, 또 경기 침체도 고려해야지.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있는데 여기 또 전쟁 문제 또 있죠.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이 있지. 또 중국에 또 락다운 또 관련된 그런 상황도 있고 공급망 교란 상당히 안 좋죠. 여러 가지 좀 엮여 있어요. 그래서 하여튼 상당히 좀 복잡하지만은 깜짝 반등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. 너무 우리가 성급하게 하지 말자. 그런 차원에서는 좀 받아들일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너무 우리가 큰 기대를 하면은 또 실망도 큰 법입니다. 그래서 당분간은 여러분은 너무 큰 기대 갖지 마시고 이 어려운 시기는 언젠가는 이제 해결되겠죠. 해결될 거니까 여러분 차분하게 마음 먹고 견뎌내시길 바라겠어요. 본인도 차분하게 이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도전하려고 합니다. 어둠의 터널은 한계가 있어요.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처음 중간에 좀 힘들겠지만 이제 막바지에 다가가면은 잘 될 겁니다. 잘 풀릴 거니까 그때까지 우리 한번 이 악물고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여러분 편히 쉬시고 하여튼 기회되면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요.